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?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. 자기 언제까지 이러고 혼자 살 거야? 돈 많은 노인네니까 한번 만나봐.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. 내가 그런 노인네를 왜 만나? 툭하면 꺼내는 저 한마디. 내가 안쓰럽다면서 혼자 살기 힘들지 않냐며. 글쎄 돈 많은 노인네를 한번 만나보라니. 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? 아니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. 나이 55살에 80살 다 되어가는 노인네를 내가 왜 만나야 하는지 원. 정말이지 곧 죽어도 그건 못할 것 같았다.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경자 언니에게 절대로 그런 노인네를 만나는 일은 없다고 했지만 왜 이리도 사는 게 힘이 드는지. 아니 집 나가 혼자 자립해서 산다고 하는 아들이 매번 힘들다며 돈을 붙여 달라는 통에 돈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남편 죽고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아들내미 뒷바라지 하고 나니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. 그렇다 보니 혼자 먹는 밥상에는 늘상 김치에 국 하나만 놓일 뿐이지. 끼니조차도 제대로 차려놓고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될 뿐이다. 이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박복하면서 처량하게 다가오는지 원.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주름도 조금 생기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이는 게 조금은 늙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정도 외모면 나이 든 노인네쯤은 거뜬히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. 그때 결심했다. 하나뿐인 아들도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고 나 또한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까짓것 돈 많은 노인네와 선 한번 보고 눈 맞으면 그 노인네의 안사람이 되기로 말이다. 그래서 난 경자 언니에게 좋다며 언니가 말한 그 노인과 선 한번 보겠다고 말하니 경자 언니는 잘 생각한 거라면서 그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라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며 그 재산 다 자기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. 그 순간 선을 꼭 봐야겠다는 의지가 왜 이렇게 불타오르는지. 아무튼 그리하여 경자 언니 말대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경자 언니도 그 노인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거고 주위에 괜찮은 아줌마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노인의 지인 말에 이렇게 나에게 그동안 선을 보라고 말을 했던 거였다. 그리하여 난 드디어 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돈 많은 노인이라면서 선을 보러 나간 곳은 허름한 동네의 다방이었다. 아니 이런 데서 대체 무슨 선을 보는지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정말로 별로였다.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. 누가 나이 든 노인네 아니랄까봐. 고작 선보는 장소를 이런 데로 정했는지 안 봐도 그 노인네 참 촌스럽고 늙은 감성이다 싶었다.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. 큰 키에 정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서 겨울이라 그런지 검은색 가죽 장갑에 그리고 갈색 계통의 베레모를 쓰고서 들어오는데 아니 분명히 노인은 맞는데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설마 저 노인은 아니겠지 생각했다.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신사 같은 사람이 내가 있는 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오더니만 나보고 김순애 씨 맞냐고 물어보는 거다. 순간 난 떨리고 어리둥절한 마음에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노인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며 앉자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이지 내가 생각했던 노인네 이미지와 완전 딴판이어서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. 이 노인이 재산이 있건 없건 빈털털이건 뭐건 간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노인의 외모와 아우라만으로도 충분히 끌렸다.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. 난 좋아하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수줍은 소녀 마냥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셔대고 있으니 이 노신사분이 내게 질문을 한다.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길래 뜨개질도 잘하고 미싱도 잘하며 무엇보다 된장찌개 하나는 정말 잘 끓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노신사가 호탕하게 웃는 거다. 난 당황스러운 마음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쩜 다 잘하시냐면서 이건 아마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왜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던지 그러면서 커피잔을 잡고 있던 내 손을 덥석 잡더니만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다.
그 말에 난 뭐 잴 것도 없이 좋다고 고개를 단번에 끄덕였다. 그랬더니 당장에 자기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한다. 그 말에도 난 여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노신사 같은 그 노인과 짧은 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자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. 선은 잘 봤냐고 묻기에 언니 말도 말라며 언니가 하도 노인네라고 하기에 정말이지 후줄근하고 허리도 다 구부러진 그런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? 정말 노신사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고 말하니까 정말이냐면서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말에 당장 내일 그 노신사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. 그랬더니 언니가 참 잘됐다며 이제 팔자 제대로 피겠다고 말하는데 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그나저나 언니 덕분에 좋은 짝을 뒤늦게 만나긴 했는데 언니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어쩌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가 참 부럽다고 말한다. 그렇게 경자 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집에 가서 짐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다.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국 하나에 김치 하나 꺼내어 홀로 처량하게 밥 먹던 나였는데 아니 짐 정리를 하던 도중 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노인 재산도 많지. 그리고 외모도 스타일도 너무나 괜찮지.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니 콧노래가 절로 안 나올 수가 없었다. 다음 날이 되었고 난 그 노신사가 산다는 동네로 접어들게 되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. 동네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달동네처럼 못 사는 집들이 태반이었고 모두 다 오래되고 허름한 집들 뿐이었는데 이런 집들 사이에 그런 재산 많은 노신사분의 집이 있다는 게 왠지 믿겨지지 않았다. 하지만 뭐 좀 더 가다 보면 괜찮은 집이 나오겠지 생각이 들었다. 어느덧 찾고 찾아서 그 노신사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야? 분명히 재산 많은 노인네라고 했는데 주소를 전해받고 찾아간 집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었다. 난 조심스레 문을 두들겼는데 대꾸가 없다. 난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 쪽지에 적힌 주소와 문 앞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대조하며 봤지만 이 집이 분명 맞았다. 난 계시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누군가 나오는 거다. 그런데 어제 그 노신사분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내복바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추레한 차림의 웬 노인이 나왔는데 난 그 모습에 놀라 죄송하다며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허겁지겁 뒤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그 노인이 가는 나를 붙잡듯 임자 잘 찾아왔다고 하는 거다.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난 놀라 하니 임자라니. 순간 뒤를 돌아 따지려고 하는데 세상에나 이게 뭐야? 자세히 보니 어제 그 노인이 맞는 것 같다. 양복만 안 입었다 뿐이지. 베레모만 안 썼다 뿐이지. 자세히 보니 얼굴이 그 노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상황은 뭔지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 이 노인분이 어제 봐놓고 이렇게 못 알아보면 어쩌냐는 거다. 난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. 근데 대체 이 집은 뭐고 저 꼴은 뭔지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니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냐며 임자가 맞게 잘 찾아왔다면서 추운이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런다.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끌려가듯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집안은 또 왜 이래? 이게 집인지 돼지 우리인지 지저분하고 허름하고 정말 어찌 보면 박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. 아니 대체 이 노인 재산도 많다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. 그래서 속시원히 재산도 많은데 왜 이런 데서 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단번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실례일 것 같아. 조금만 더 참고 서서히 물어보기로 했다. 아무튼 간에 어제만 해도 말끔했던 노신사분은 하루아침에 꾀죄죄한 노인네로 변해 있었고 나 또한 하루아침에 그런 노인과 재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. 노인은 나에게 시장하지 않냐고 하길래 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임자가 왔으니 임자가 밥 좀 차리란다. 이 집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자마자 난데없이 밥 좀 차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뭐 알았다고 그랬다. 그리하여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?
냉장고도 좋기 30년은 된 것 같다. 그리고 또 주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냉장고 하나, 가스레인지 꼴랑 하나 이게 다다. 난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됐다. 노인은 나에게 임자 밥 아직 멀었냐는 말에 난 조금만 기다리시라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? 김치통에 배추김치 하나 꼴랑 들어가 있다. 난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다고 하니까 왜 김치만 있냐며 저기 좀 보라고 말을 한다.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거냐고 물으니 밥상 놓을 천장 좀 보라며 굴비가 매달려 있지 않냐고 하길래 난 노인 말대로 밥상을 놓을 천장 쪽을 바라보니 그곳은 다 썩어가는 굴비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. 그래서 난 저건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왜긴 왜냐며 김치 한 점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면 굴비 먹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런다. 아니 저건 예전에 자린고비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게 아닌지. 그런데 진짜로 저런 자린고비가 있었다니.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는지 원. 저런 구두쇠 같은 노인과 같이 살다가 정말이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영양실조까지 걸릴 판 같았다. 난 안 되겠다 싶어. 일단 김치에 밥상을 내온 뒤 억지로 한술 뜨며 노인에게 말했다. 저기 이제 저도 왔는데 냉장고에 음식 좀 채우고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갑자기 이 노인이 화를 내며 아니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하는 일에 땅 같은 마누라가 어딜 끼어들며 그런 말을 하냐면서 임자는 그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다. 그렇게 역적을 내듯 말하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.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그때였다. 노인이 나에게 오더니만 임자 화장실 청소 좀 하라고 그런다. 그래서 알았다고 하며 화장실 청소를 끝내니 임자 손빨래 좀 하라며 밀린 빨래가 제법 있다고 그러는 거다. 그리하여 밀린 빨래까지 손빨래로 간신히 끝냈다. 왜냐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이다.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나니 이건 뭐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온 건지 식모로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. 난 안 되겠다 싶어. 그 노인에게 속 시원히 말했다. 아니 재산도 많으신데 왜 이러고 사시냐며. 이렇게 살면 난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인이 재산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그런다. 아니 돈 많으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냐며. 재산이 많았으면 이런 집에서 당연히 안 살고 굴비 같은 것도 매번 직접 먹었지.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 그런다. 그 말에 놀라 난 정말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며 피곤하니 어서 자자는 말에 난 소름이 돋았고 안 되겠어서 난 이만 가겠다고 하니까 노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런다. 그래서 얘기가 틀리다며 재산도 많으신 걸로 알고 이 집으로 온 거라고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정말 재산 하나 보고 온 거냐는 말에 그것도 그렇고 어제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으신 모습도 좋았다고 말하니 그 양복도 세탁소에서 간신히 빌린 거라며 자신은 옷도 몇 벌 없다 그런다. 그런 말까지 들으니 아니 대체 이게 다 뭔가 싶었다. 왠지 사기를 당한 것 같았고 난 안 되겠다 싶어 허겁지겁 그 집을 나왔다. 그리고 당장에 경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. 언니가 말한 그 노인 정말 재산 많은 노인이냐고 물으니 솔직히 재산이 많은 건지는 누구 하나 확인한 사람이 없다 그런다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글쎄 그 노인이 자신은 현재 사회에 환원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며 떠들고 다녔고 그 소리를 들은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던 경자 언니의 지인이 그런 노인의 말만 듣고서 선자리를 주선한 거라고 하는 거다. 그리하여 난 경자 언니에게 그럼 그 노인이 헛소리를 짓거린 걸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. 그런데 대체 뭐가 어땠길래 그러냐고 해서 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해준다며 우선 경자 언니와 통화를 끝냈다. 그리고 얼마 뒤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다. 임자 대체 어디냐는 말에 난 그제서야 폭발하듯 이렇게 말했다. 댁 같은 서방 둔 적 없으니 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도 못 견디고 그렇게 가냐며 임자 정말 실망 안 할 자신 있냐고 하는 거다. 그래서 난 실망 같은 소리 한다며
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한 마당에 그쪽이랑 끝이라며 전화를 매정하게 툭 하고 끊었다. 그리고 1년 뒤 부자들만 모여 사는 부자 동네로 수선한 옷을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. 초인종을 누르고 궁전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섰는데 내 또래의 사모님 같은 분이 문을 열어준다. 그래서 맡기신 옷 수선 끝냈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다. 그때였다. 누군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거다? 아주 말쑥하니 멋들어진 노신사 같은 느낌이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. 저 모습은 아니나 다를까 아니 이게 누구야? 저 사람은 그때 그 허름한 집의 내복바람 그 노신사였다. 난 놀란 마음에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그 노신사도 이 상황에 놀랐는지 날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한다.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집 사모님이 당신 대체 왜 그러냐는 말에 노신사가 하는 말이 당신과 재혼하기 전에 저 아줌마랑 재혼할 뻔했다고 하니까 이 집 사모님이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아줌마 그게 정말이냐고 그런다. 그 말에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뒤이어 그 집 사모님도 덩달아 나를 따라 나온다. 그러면서 나에게 수선비 5만 원을 쥐어주며 잘 가시라고 그러는 거다. 난 궁금함에 대체 재혼은 언제 하신 거냐고 물으니 재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다며 자신도 저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. 그리하여 난 근데 저분 정말 재산 많은 분이냐고 하니까 그렇다며 환원할 재산도 많고 가지신 재산도 많다고 하길래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런 집에 사셨냐고 하니까 자기도 그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봐서 아는데 아무래도 좋은 임자를 만나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다.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는 저런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괜찮은 임자인가 테스트를 한 거라니. 그런 것도 모르고 난 하루도 못 견디고 뛰쳐나왔으니 왜 이렇게 뒤늦게 후회가 드는지 원. 그렇게 그 집을 나오고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. 저 사모님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바보처럼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후회가 될 것 같다. 잘 들으셨나요?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